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52번째 강의입니다.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52번째 질문인데요. 전공과 직무가 관련 없어 보이는데 왜 지원했냐는 면접관의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전공과 직무가 관련 없어 보이는데 왜 지원했냐? 이번 질문 역시 그냥 면접에서 바로 임기응변식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기는 정말 힘든 질문입니다. 반드시 51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충분히 고민하셨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그냥 솔직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두 번째가 프레이밍을 해서 답변하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솔직하게 정리해서 답변하라 부터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정리해서 답변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까놓고 말해봅시다. 대학교를 들어갈 당시에 까놓고 말해서 전공을 보고 선택하고 가셨나요? 아니면 학교를 보고 선택해서 갔나요? 몇몇 분들은 전공을 보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기보다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설사 원하는 전공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원하는 전공을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세상 물정 모르고 학교에서 공부만 하라고 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공부만 했던 우리가 어떤 과목이, 어떤 학문이 나의 적성과 맞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쵸? 확률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실제로 내보면 많은 분들이, 현재 현업에서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전공과 다른 직무를, 다른 색깔의 직무를 선택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전공하고 직무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어, 이런 친구들에게 오히려 의구심을 품고 역으로 왜 전공과 같은 직무를 선택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혀 전공과 다른 직무를 선택한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전공과 직무를 바꾸셨어요? 여러분이 4년 동안 공부한 전공이 있는데, 그쵸? 요즘 대학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데 4년 동안 공부한 전공을 왜 버리시고, 왜 포기하고 다른 직무를 선택하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공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맞지 않았다는 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맞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고요? Why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생물학을 전공하시고 금융업을 지원을 해요. 실제로 저에게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들 중에. 그렇다면 생물학의 어떤 부분이 나와 안 맞는지, 생물학의 어떤 부분이 나와 안 맞고 금융업의 어떤 부분이 나와 맞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전공을 했다 그러면 생물학을 전공하는 것보다 금융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을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 실질적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저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생물학에서 여러 분과들이 있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현미경으로 이런 생물학적 이런 DNA 유전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것보다 실제 눈에 보이는 금융업, 사람들에게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도와줌으로써 실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게 내가 지향하는 가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전공과 직무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그냥 사실 대부분의 면접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무, 나 금융업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솔직한 거고 너무 초등학생 같은 질문인 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선택한 전공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면서 일할 수 있다면 그 돈을 버는 게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돈을 번다는 건 뭐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도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쉽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하실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프레이밍을 해서 답변하라. 프레이밍을 해서 답변하라. 제가 프레이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22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2강에서 제가 차별화된 강점을 어필하는 방법으로 프레이밍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프레이밍이란 게 뭐냐면요, 나라는 사람, 그리고 직무, 내가 선택한 직무, 이 공통점, 이 공통 분모를 이해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이 직무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는 방법론을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공과 직무를 프레이밍하는 방법으로 잘 엮어내기만 한다면 전공이 다른 것은 오히려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 물리학과 금융업을 또 예시로 들어볼게요. 물리학과 금융업 전혀 관계 없어 보이죠. 근데 내가 물리학을 전공했어. 이 나의 전공은 내 거고요. 이 직무는 내가 선택한 분야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융업이 되는 거고, 물리학과 금융업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뭘까요? 저와 컨설팅 했던 친구는 저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물리학은 뭐죠? 물리학은 세상이 움직이는 역학관계를 밝혀내는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금융업은 그 세상의 수많은 분야들 중 금융이라는 부분을 다루는 영역이죠. 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금융업을 지원한다면 금융시장의 힘이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에서 말하듯이 하나의 작은 사건이 어떤 거대한 변화, 어떤 거대한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건 금융업에서 이제 블랙스완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시스템 과학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건 중요한 지엽적인 얘기고, 또 하나의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유동성이 움직이더라도 전체적인 유동성은 어떻게 에너지 보존과 같이 보존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의 시야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블로그나 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CG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를 만들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사장직을 맡았던 에드 캔머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께서 전공이 물리학이세요. 근데 예술이라는 장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셨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IT 업계에서 거대한 혁신을 가져다 주신 스티브 잡스는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철학과 디자인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IT 업계에 큰 혁신을 이뤄내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장난처럼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나를 이해하고 직무를 이해하는 나만의 관점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공과 직무가 다른 게 오히려 정말 좋은 강점이 될 수 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제 나중에 제가 창의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수백 가지의 사례를 얘기를 이제 거기다 담아낼 예정인데, 제가 쓰고 있는 책에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분야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이걸 저는 그냥 프레임이나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거고요. 서로 다른 관점.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많은 노벨 수상자들과 사업가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에 없던 혁신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저는 그냥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프레이밍이랑 이름 붙여가지고. 단적인 사례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례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입는 청바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청바지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 청바지 역시 다른 분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청바지는 의류잖아요, 그쵸? 근데 청바지의 소재, 처음에 청바지를 만들던 사람이 텐트를 보고 텐트의 소재를 바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52강 지금 우리 52강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변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전공과 겉으로 보기엔 달라 보이는데 사실 전혀 무관하지 않거든요 라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돈 있게 질서 있게 정리해 가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직무와 똑같은 전공을 가지고 있다. 다들 뻔한 얘기밖에 안 해요. 정말 다들 뻔한 얘기밖에 안 합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이 합격 확률이 높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직무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훨씬 높을 때니까. 하지만 내가 그걸 나중에 팔로우업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전공은 다른 시야, 다른 관점, 남들과 차별화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화된 역량을,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어떤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정리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조금 이제 바로 제가 이 강의만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세 가지 칼럼 꼭 정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의 선택한 직무와 다른 전공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지를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커리어스의 강동현 팀장이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